자, 엑셀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기술과 미래 사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엑셀이 그 데이터 리터러시 영역에서 엑셀이 좀 필요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9월 초에 학교에서 이제 빅데이터 경진 대회를 합니다. 예, 그때에 학생들이 그 계획서, 우리 팀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비교과 포인트를 15점을 준다라고 예,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엑셀을 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엑셀에 자료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엑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칸들이 많이 있죠. 이런 칸들을 우리는 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지금 셀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네모칸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이 셀에 엑셀은 주소라는 거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주소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J 의 9번이라고 돼 있죠. J9 셀 또는 J9번 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셀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 요거를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열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행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 이름과 행번호를 이렇게 그 교차시키면 나오는 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J열의 9번째 행. 그래서 J9번 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셀 주소를 각각의 셀에 셀 주소를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자,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또 뭐 입력하는 걸 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테이블, 밥상, 책상 이런 거 아니고요. 표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자, 엑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셀이죠. 셀을 이동하는 방법이 방향키,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셀을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요? A14번 셀이죠. 자, A14번 셀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한글 상태를 만들어 놓고 평가 영역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쳐볼까요? 엔터키를 치면은 그 내용이 입력이 되고 아래 셀로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에 영어, 한 번 더 엔터,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B14번 셀에는 이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기초 언어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기초 언어 능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그 C14번 셀은 여기 요 값이요. 생활 언어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생활 언어 능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무 언어 능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는 원어, 그 다음에 수학 능력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값을 지금 입력한 건 이제 텍스트 위주로 입력한 거잖아요. 직접 타자를 치고 뭐 엔터키를 치든지 아니면은 다음 입력할 곳을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B4번, B15번 셀을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요 점수를 요
여기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34.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그 다음에 26. 또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36.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56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B16번 셀에 여기는 32,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67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셀에 숫자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글자도 입력하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죠. 자, 반면에 텍스트는 왼쪽 정렬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위에 여기가 이제 그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셀에 입력을 하면 텍스트는 왼쪽 정렬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기를 블럭을 만들어 볼게요. 엑셀에서 셀 안에 있는 값들의 어떤 속성, 글자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그 바꾸려고 하는 그 영역을 셀 블럭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뭐 한다? 맨 처음에 할 것이 가운데 정렬부터 해볼게요. 자, 가운데 정렬, 요거 가운데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중앙으로 옮겨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요 가운데 정렬, 요걸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오는데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무런 효과가 없죠? 한번 더 눌러볼까요? 그럼 진짜 가운데 정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기 그 셀의 너비, 칸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초 언어 능력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 열의 너비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A, B, C 열 이름이죠. 이 열 이름을 블럭을 만들어서 이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금 A열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A, B, C, D 사이에 경계선이 있죠? 자, 여기다 놓고, 마우스 포인터 놓고 한번 오른쪽으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칸이 넓어졌죠.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능할까요? 이렇게 행도 이게 가능해요. 행도 가능해서 이 행 사이에 이 경계선에다 놓고 끌어당겨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다시 원 상태로 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이 정도 크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행의 높이, 열의 너비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여기에 블럭을 먼저 만들고, 테두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테두리 만들기 위해서, 역시 테두리 만들 영역을 블럭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글꼴 위에 테두리가 있어요. 자, 이거 만드는 순서가 먼저, 모든 테두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니다. 어디냐면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했나? 다시 한번 볼까? 했네. 했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를 블럭으로 잡을게요. 여기 블럭이 뭐죠? 제목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굵은 글자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것이 색 채우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색깔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밝은 색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표와 아래에 있는 표를 봤을 때 약간 간지나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잠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제 빈칸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A열에다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서 삽입. 삽입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빈 칸이 하나 삽입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A열하고 B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왼쪽으로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칸을 조금 좁혀서 A열의 너비를 좁혀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한 것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엑셀에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엑셀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네, 편집을 한 거죠.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34, 26, 36, 56은 데이터예요. 왜냐면은 이 어떤 그 관찰이나 측정에 의해서 나타난 그 값이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거는 56점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총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 네 개를 더한 값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C등급도 어떤 이유 때문에 C등급이 됐겠죠. 이거 역시 정보가 되는 거고 비율 76%도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뭔가 쓸모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온 총점, 등급, 비율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정보가 뭔지를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요만큼만 입력하는 연습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입력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어 밑에 있는 일본어 이만큼을 블럭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역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셀 블럭을 먼저 만드는 것이 처음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셀 블럭으로 만들고 자, 우리 복사할 때 컨트롤 C를 하죠.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뭐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지금 이게 복사하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셀을 어디에 클릭한다? B17번 셀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죠? V를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복사하기를 했던 그 부분이 여기 이제 B17번 셀에 이제 붙여넣기가 된 거죠. 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죠? 여기 총점에서 요만큼. 셀 블럭 만들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G14번 셀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표와 이 표가 어때요? 같은 표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에 지금 그 테두리, 제목의 이 색깔이나 글자의 모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굵은 테두리가 들어있고 여기는 일반 테두리예요. 이거를 이제 통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표 편집이 한번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블럭을 만든 다음에 자, 맨 처음에 해드릴 게 뭘까요? 그렇죠. 테두리 가서 일단은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를 한다? 바깥쪽 굵은 테두리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표의 어떤 제목 영역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굵은 글자 한 번 더 만드는 거죠. 한 번 만들면 없어지고 다시 한 번 눌러주면 생겨요.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모든 글자가 굵은 글자가 될 때까지 여기 굵게 이거를 눌렀다 또 클릭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색깔이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다시 채우기 색에 가서 요색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겠죠.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블럭을 만들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삭제 어떻게 합니까? 딜리트. 딜리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 표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죠. 사실 원하는 거는 여기 표의 이 부분까지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표가 남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잘 안 됐는데,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거를 한번 통째로 없애볼게요.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처럼 표에 블럭을 만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삭제가 있어요. 블럭 만들었는데, 삭제. 아까 딜리트 키를 눌러서 만든 삭제와, 메뉴에서 나온 삭제는 다릅니다. 자, 메뉴에서 나오는 삭제, 자, 한번 클릭해보면, 짜잔. 요런 게 나와요. 자, 셀을 왼쪽으로 밀 거냐, 셀을 위로 밀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셀을 왼쪽으로 밀어 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칸이 없어짐과 동시에, 여기 있는 총점 등급 비율이 왼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해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셀 영역을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잘못 삭제했어. 이게 아니라 여기 실무 언어 능력, 이거를 이제 삭제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거죠.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어디를 누른다? 여기를 셀 블럭으로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면 자 여기 또 나오죠?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래서 확인 해주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를 이만큼을 지우겠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눌렀을 때에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셀을 왼쪽으로 밀린다면 얘네들이 앞으로 오는 거고 자 이번 이걸 해볼게요. 셀을 위쪽으로 밀기.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값들이 위로 올라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해볼게요. 확인을 눌렀더니 56하고 67이 없어지고 89, 102점, 24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셀 블럭을 만든 다음에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셀을 왼쪽으로 당길래 아니면 위쪽으로 올릴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셀을 삭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셀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뭐 한다? 삽입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삽입이 있을까요? 삽입이 있네. 여기 어떻게 하면 되죠? 삽입을 하면 이것도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밀 거냐? 아래로 밀 거냐? 자,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돼서 여기에 나는 2칸을 삽입하겠다. 또는 3칸을, 4칸을 삽입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칸만큼 블럭을 만들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을 눌러주면 이렇게 2칸씩 삽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이 행도 가능해요. 일단 두 줄을 여기 사이에 넣어야겠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눌러주면 이렇게 두 줄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칸만큼 삽입, 필요한 행만큼 삽입, 필요하지 않은 칸이나 행만큼 삭제,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 편집을 할 때에 이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원래대로 되돌리면 컨트롤 Z를 누르면서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표에 제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하하, 이게 제목 들어갈 자리가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빈줄 하나 넣어볼게요. 13번 여기 행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입력할 거예요. 외국어, 그 다음에 입력 시간, 그 다음에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가운데 적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만들 때는 아니 이거 가운데에다 입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 블럭 만든 길이가 이 표의 길이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합니까? 요거예요. 여기를 보면, 요거를 좀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했더니 요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온 거죠. 자, 반대로 이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주면 아까 그 하나의 셀로 합쳐졌던 것들이 각각의 셀로 다시 흩어져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블럭을 이렇게 합쳐져야 될 셀을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자,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건 제목이에요. 여기서 편집이 또 가능하죠. 글자, 굵은 글자. 자, 여기서는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요거는 글자 크기예요. 난 12포인트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나는 바꾸겠다. 글자 색깔도 바꾸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도 나는 바꾸겠다. 뭐 이런 거로 바꾸겠다. 모든 게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간단한 엑셀 데이터표를 같이 만들어 본 겁니다. 입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표를 또 편집을 해봤고 또 제목도 달아봤고 이렇게 해서 엑셀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장은 여기 이제 디스켓 모양이 있는데 요거 저장을 눌러도 되고 파일 메뉴에서 여기 보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 볼게요. 저장을 하면 뭐 여기 원래 이 파일이 2주차 실습 파일 디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여기에 그냥 추가해서 저장이 되는데 자, 요거 말고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찾아보기예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바탕화면 이런 데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엑셀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입력 편집 이렇게 내가 필요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윗부분에 보면 이 파일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장을 한 파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장을 메뉴를 클릭해서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그 저장된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데, 자, 그럼 이 엑셀 파일을 일단 필요 없으니까 닫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만든 거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아까 내가 만들었던 그런 파일하고 편집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도 입력하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한 세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